거의 뭐 강의 내용을 지금 풀어주고 계신데 처음부터 부동산 사장님한테 1년 임대는 안 받습니다 라고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만에 7천에 690에 채웠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성면이 나와가지고 2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곧장 팔아도 최종 투자금의 수익률이 100% 이상이다. 준 레버리지 수익률이 30% 이상인 물건만. 여러분들 상가의 진심인 남자 상담자입니다. 정말 제가 어렵게 모셨거든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상가 투자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시고요. 저는 옆에 계신 분을 만나고 상가 투자에 대해 이전과 이전후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기를 경험하게 됐었거든요. 상가 투자를 오래 하셨고 또 많이 하셨습니다. 갖고 계신 여러 개의 물건 중에 매도까지 성공했었던 물건 하나에 대해서 가볍고 편안하게 인터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로 밥 먹고 사는 루블입니다. 자기소개 조금만 더 해주시죠. 저는 지금 투자를 한 지 20년 정도 됐고요. 직업이 전업투자자고요. 그 전에 한 3년 정도 중개법인의 경매 컨설팅의 상무였습니다. 그 후에는 독립해서 나와서 그냥 재무권 제가 투자하면서 투자로 밥 먹고 살고 있는 20년차 투자자 루블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그 상담자님께서 오전에 전화가 가지고 갑자기 질문지를 던진 다음에 찍으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편하게 한번 찍어볼까 하고요. 그 상가를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사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임대를 채웠다까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그거를 엑시스를 하고 매도를 했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상담자님께서 그 매도까지 했던 물건을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해서 생각을 한번 한 게 오늘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일부는 매도를 했고 일부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매입한 상가의 위치랑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입한 물건의 위치와 주변 상권은 뭐 이 물건을 낙찰받았던 시기는 2017년이고요. 부천에 있는 프라자 상가입니다. 프라자 상가 중에 한 개층 전체를 낙찰을 받았고요. 그 상권 같은 경우는 특히 부천의 상동역 같은 경우 전국에서도 거의 뭐 탑급 안에 드는 뭐 유동인구가 많고 배우 세대도 많고 그다음에 상업 지역도 많이 활성화된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매입하게 된 계기는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 전에 그 근처라든가 이쪽 편에 있는 물건은 이 2017년도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낙찰받고 여기 상가를 매입했던 적은 아마 2005년? 6년 정도에 아마 처음 매입했던 물건도 갖고 있어서 제가 정말 잘 아는 지역입니다. 네, 잘 아는 지역에 부천 상동 지역까지 얘기해 주셨고 또 한 개층 전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요 매수했던 물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층수랑 구조는 대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이었는데 그 총 2개층 반 정도가 나왔던 물건이었고요. 반 개층 나온 거는 입찰 안 들어가고 2개층은 입찰 들어갔는데 한 개층은 뭐 한 50만 원 차이로 제가 낙찰을 못 받았던 물건이고 한 개층은 제가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층수는 상층부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전용 평수 기준으로 하는 153평?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으신 거고 총 3개의 물건 중에 한 개층 전체 나와 있는 것만 입찰에 참여하셨고 그 중에 하나는 아쉽게 50만 원 차이로 폐차하셨고 하나만 낙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매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 1월 달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때 생각해 보시면 이때 부동산 시기가 뭐 주거용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고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상가에 대한 월세 현금 흐름보다는 그냥 뭐 아파트 갭 투자든 어떤 주거용 투자에 많은 게 올인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 저도 주거용 투자 그때 한 보유 개수가 그래 8, 90개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현금 흐름이 부족하게 되면 전업 투자인 저한테는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나 이럴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꾸준하게 현금 흐름에 관련된 상가의 모니터링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 개층 전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분할을 하든 합치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최적화된 임대를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물건이었고요. 입찰을 결정을 하고 임대료와 매매가와 이런 모든 부분은 이 근처에서 임대도 많이 해보고 매매도 해봤던 적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는 자신이 있어서 입찰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먼저 고려했던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최종 투자금에 곧장 팔아도 세전으로 했을 때 100%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1년이나 2년 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 그리고 레버리지 수익률 했을 때 이때는 아마 30% 정도 기준으로 제 수익률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가지 조건, 그 첫 번째가 2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곧장 팔아도 최종 투자금의 수익률이 100% 이상이다, 그 다음에 그때 기준 레버리지 수익률이 30% 이상인 물건만 있는데 이 물건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7년도 당시에는 다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거용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았었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루블님께서는 이 동네의 전체적인 시세를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임대에 대한 자신감도 확고했었고요. 이 상가를 낙찰받고 세팅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좀 어려움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명도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용도상 특수한 직업군에 있는 물건이어가지고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그냥 합의행서 잘 써가지고 그 다음에 명도는 이사비는 안 들이고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공사하는데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데 평면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던 거. 성면을 철거할 때는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예상치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명도는 어차피 뭐 시간하고 돈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뭐 그냥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뭐 스트레스가 안 받거나 쉽게 돈 버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었는데 그냥 하나하나 뭐 제가 맨날 뭐 가게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 절차대로 그냥 하다 보면 결국 네. 마지막에는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됐죠. 그럼 이 물건 낙찰 받고 세팅하면서 대출을 또 어떻게 받으셨고 매입 자금 조달 방법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주시죠. 네. 제가 강의 때는 이 물건을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투자 내역서까지 다 오픈을 하고 뭐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부분 다 말씀드리는데 네. 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때 2017년대 보시면 뭐 다 그때 기업은행이 대출을 정말 잘해줬고요. 그때 보통 낙찰가의 90%? 네. 근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가 100%를 넘겼었는데 그 낙찰가의 90% 대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3.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낙찰 금액이 아마 8억 한 5천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90% 대출 받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 최종 투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보증금 회수하고 인테리어 포함? 최종 투자금이 한 네. 1억 5천에서 아마 1억 7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억 7천에 한 개층 전체 네. 부천 상동에 세팅을 하셨습니다. 이제 임대 진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상가 임대 세팅할 때 가장 먼저 했었던 일. 임대 세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상가를 매입하기 전에 이 물건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평수에 얼마에 이렇게 임대를 줄 거를 다 미리 생각을 다 해놨고요. 도면에다가 평수를 나누고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공사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미지 사진을 다 만든 다음에 부동산 제가 사장님들한테 그때 한 단체 문자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전단지를 한 50군데 뿌린 것 같아요. 그 철거하면서 임대 다 채웠습니다. 철거 중에 임대차가 완성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뿌리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다 썼고요. 임대 조건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거기에 이 동네에서 정확하게 그 임대 수요라든가 정확한 임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설정했던 금액 자체를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이게 너무 높지 않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 물건이 정말 선호되는 물건이고, 그때 당시에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은 없을 거다라고 해서 냉난방기 포함해가지고 공용 부분, 화장실까지 다 수리를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때 얘기했던 거는 얼마였냐면 보증금 8천에 임대료 50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주일 만에 7천에 690에 채웠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확실히 낙찰 받기 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하신 그대로 실행을 하셨고 바로 그냥 일주일 만에. 그리고 임대 조건을 세팅할 때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등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임차인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네. 뭐 하거나 하고 법인에 있는 사업자 사무실하고 했을 때 두 군데를 본다고 하면 보증금을 더 높이 하고 임대를 월세를 줄이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임차인들이 감당 가능한 보증금은 얼마일까를 더하면 그게 하방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증을 많이 주는 임차인이 여러 개 중에 딱 더하면 이게 상방이고 해서 보증금 매수의 하방은 여기 보증금 매수의 상방은 여기 미리 다 제가 가능업종 세네 가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상방 하방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상가 임대할 때 뭐 그 1년도 막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처음에 인테리어가 된 물건에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실 때 그 새 거를 쓰시는 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동산 사장님한테 1년 임대는 안 받습니다 라고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새 거여서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설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고려하는 요소는 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좀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근처에 있는 평수 중에 임차인이 더 효용이 높은 거에 관련돼서 최적화로 이제 분할을 하거나 전체 한 층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제가 어떤 업종이나 어떤 임대를 채우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최대 효용이 나올 수 있는 걸로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층 선호하는 건데 매입을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딱 눈으로 봤을 때 이게 30평이고 같은 평수에 뭐 35평인데 그럼 5평이면 5평이 더 크다고 해서 5평만큼 임대를 더 받지는 않거든요. 네. 구조가 어떻냐, 어떤 동선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최대 효용을 낼 수 있는, 최대 많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수대와 구조와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디 인터뷰에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 거의 뭐 강의 내용을 지금 풀어주고 계신데 확실히 매수하기 전에 모든 계획들을 다 미리 세워두시고 철저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